처음 줌터의 작품을 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답사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봤던 미술관이 바로 브레겐츠 미술관이었습니다. 다시 여기를 답사하는데 5년이나 걸렸네요. 하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결정을 하기로 잘했네요. 시간이 있었으면 여기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답사를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여름에는 인기 있는 관광지라서 주변의 숙박비가 너무 비싸 어쩔 수 없이 패스했네요. 하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여기 밤에도 꼭 들러서 여기 야경을 정말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멋진 줌터의 브레겐츠 미술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브레겐츠 미술관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경계에 있는 오스트리아 맨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브레겐츠를 대표하고 있는 현대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브레겐츠 미술관은 보덴호의 호숫가 근처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여름에는 이 주변이 난리더라고요. 구글 스트리트 뷰로 들어가 보면 바로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브레겐츠 미술관이 있습니다. 답사를 가는 날 주차는 여기 주차장에 했습니다. 입구를 나오니 슈퍼마켓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에 바로 브레겐츠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길에 보덴호가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줌터가 브레겐츠 미술관이 보덴호의 호수면에 반사대로 설계했다는 문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덴호랑 거리가 있어서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호수면에 비치더라고요, 브레겐츠 미술관이. 도리어 브레겐츠 미술관에 좀 더 다가가니 나무 때문에 전체 면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런 시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봐요. 도로변에서 보이는 브레겐츠 미술관은 사실 미술관의 정면이 아니라 후면입니다. 근데 이 건물에 앞뒤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브레겐츠 미술관을 보러 온 이유는 정말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브레겐츠 미술관 내부는 인공 조명을 낮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저 외부 불투명의 유리 커튼홀에 있습니다. 저 불투명 유리 커튼홀로 만들어진 유리 박스가 외부의 햇빛을 받아들여서 내부 천장까지 끌어 들어와 전시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완전하게 수평이 아닌 약간 기울어진 불투명 유리 커튼홀의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지 브레겐츠 미술관에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층의 하부까지 유리 커튼홀이 내려와 있네요. 물론 지붕층에서 빛을 받아들여 내부로 끌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남동측 정면에 빛을 하루 종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 빛들도 내부에서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사용한 것도 내부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계단의 벽들은 다 막혀져 있고 천장에서만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브레겐츠 미술관은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브레겐츠 미술관 전에도 이렇게 자연의 빛을 활용한 건축이 없었고 지금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미술관의 정문입니다. 이제부터 브레겐츠 미술관 내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내부를 소개하는 게 쉽지 않네요. 작년에 답사를 했는데도 1층, 2층, 3층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세 층의 평면이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진만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 내부로 고! 아까 전 정문 입구가 이쪽입니다. 이리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티켓 오피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문 입구의 내부입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외부 커튼홀 안쪽에 블라인드 갤러리가 내부에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 블라인드 갤러리도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상층에서 외부의 자연빛을 모두 간접 조명으로 바꾸는 역할만 하는 것 같네요. 지상층 로비 중앙에는 이런 설치 미술도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상층의 전시는 특별하게 티켓을 끊지 않아도 그냥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저기 문으로 나가시면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2층 전시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유리 커튼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층에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관람자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저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부터 올라가서 아래는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층부터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답사 순서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쪽 문은 비상용 계단입니다. 저 문을 열어보지 않아서 내부 사진을 못 찍었네요. 지상층은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인드 갤러리 때문에 유리 커튼홀이지만 내부가 좀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 특별하게 조명을 또 많이 해놓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브레겐츠 미술관은 친환경 건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가 봅니다. 역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줌터는 여기의 안내문까지도 극도의 미니멀리즘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네요. 저쪽이 바로 티켓 오피스이고 그 뒤쪽에는 관람자용 락크룸이 있습니다. 브리겐츠 미술관도 절대 배낭을 메고 내부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숄더백 정도밖에는 가지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큰 짐은 맡겨놓고 전시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다른 층으로 가볼까요? 먼저 지하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층은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래도 여기 계단은 천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네요. 대신 지하층 계단은 옆면이 이렇게 유리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지하층 입구입니다. 계단을 내려오시면 이쪽 입구로 지하층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전 지하층 입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마치 거실처럼 꾸며져 있지만요, 실제로 여기는 멀티미디어 전시실입니다. 그런데 아래 공간을 다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기 커튼 뒷부분에도 공간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멀티미디어 전시실로 쓰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간단한 세미나실로도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가 브레겐츠 미술관 중에서도 가장 전등이 많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는 아니지만 이런 멋진 작품에 왔으면 영역 표시는 하고 가야겠죠? 하지만 여기 화장실 공간은 유리 블록으로 아주 멋지게 공간을 구성하고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벽면은 모두 검은색 페인트를 사용했는데 이 색감이 제가 바로 732 호텔에서 머물고 싶었던 줌터가 디자인한 객실의 색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붉은색을 주다니요. 그럼 파란색도 있을까요? 저는 지하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한국 기준으로 4층 전시실로 바로 올라와 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브레겐츠 미술관을 꼭 답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제가 지하층에서 3층으로 올라온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십니까? 2층부터 모든 전시장 천장에서 나오는 빛들이 모두 자연광이라는 것을요. 그 자연광으로 이런 내부 조도가 나온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줌터는 이 천장을 만들 때 천장 내부의 옆벽을 모두 터버리고 반사광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내부로 이 천장에 햇빛 자연광을 끌어들여 이 내부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층과 상관없이 지상층과 지하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시장 층에서 유리 천장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자연광으로 이 내부를 조명했습니다. 정말 미치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 멋진 미술관에 비해서 여기 미술 작품은 제가 미술에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천장만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대었습니다.
여기 미술 전시 방식도 정말 줌터의 미니멀리즘적인 철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회화 옆에 미술 작품의 이름과 작가 이름을 붙여 놓는데 여기는 다 바닥에 붙여 놓았네요. 프랑스 미술관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데요. 이러면 회화랑 설명을 따로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이쪽에는 수장용 엘리베이터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스트리아 미술관은 인간적이라서 여기 가드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이렇게 당당하게 꺼내 놓아 주었네요.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확실히 자연광을 내부로 유입시키다 보니 천장 조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또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특히 모서리 부분을 보면 더욱더 유리천장의 빛이 더 불균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천장의 곳곳에 점검구처럼 이 내부를 살펴볼 수 있게 이렇게 살짝 열 수 있도록 유리천장판이 있더라고요. 여기 전시실 천장도 정말 미치도록 멋진데 여기 계단은 더 멋있습니다. 이리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입구입니다. 아까 전 지하층 계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단의 천장은 전시실과 마찬가지로 유리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실 유리천장 역시 외부의 자연 햇빛이 내부로 유입되어서 내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계단실 천장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전시실 천장과 마찬가지로 최소의 디테일로 유리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계단은 계단이 가지고 있는 직선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단을 벽에 붙이지 않고 일부러 벽에서 계단을 띄워 놓았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세심한 디테일들이 하나씩 더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계단 공간을 만들어냈네요. 대단합니다, 줌터. 원래 전시실 천장은 자연광을 유입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단실까지도 유리천장을 사용해서 자연광을 유입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휴. 3층에서 2층까지 내려오시면 2층 전시실로 나가는 계단 입구 상부까지도 이렇게 유리천장으로 되어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실 입구의 꺾인 부분까지도 잊지 않고 이렇게 유리천장으로 만들었네요. 역시 계단실 바닥도 계단 바닥과 마찬가지로 벽에 바로 붙이지 않고 틈을 내게 만들어서 공간의 윤곽선을 더 강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멋집니다, 줌터. 다시 한번 2, 3층 계단실을 위에서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장면들 보고서 계단실을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만큼 이 계단실은 제게 인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2층과 1층으로 내려가겠는데 사실 여기 아래 전시장들은 그냥 3층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봐야겠지요. 3층에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나가면 2층 전시장입니다. 여기가 아까 전 2층 계단실에서 나오는 입구이고요. 전시는 3층과 동일하게 심플한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층도 역시 3층과 동일하게 자연광을 내부 유리천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전시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자연광만으로 미술 전시장을 충분하게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칸이 킴벨 미술관에서 꿈꿨던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킴벨 미술관은 자연광 간접 조명을 실패했지요. 반면 줌터는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어 냈고요. 그렇지만 줌터는 이후에 이런 조명 방식을 다른 건축에서 더 발전시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니까요. 그래도 브레겐츠 미술관을 구경 오신 다른 분들은 미술관 자체보다 여기 미술 작품에 더 관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미술 작품 감상은 사진으로 찍어 놓고 나중에 감상하기로 하고 이렇게 계속 내부 공간만을 찍어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관람객이 많은 미술관은 아니더라고요. 2층도 역시 천장을 한번 살펴봐야죠. 3층과 마찬가지로 전체 유리 천장의 조도가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리 천장 점검구가 여기저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기 코드 역시 이렇게 숨겨져 있네요. 정말 극도의 미니멀리즘이네요. 전기 코드 꽂는 것도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층으로 가시죠. 역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동일한 위치에 계단이 있습니다. 2층에서 1층 전시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실보다 좀 더 어두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계단은 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안도가 이 계단실을 보았다면 자신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겠죠? 안도 말고도 많은 건축가들이 이 계단실을 탐냈을 것 같은데 이 계단실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힘든 구성이라는 것이겠죠? 이제 마지막 1층 전시장이네요. 역시 2층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나옵니다. 저기는 여기 지상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입니다. 저기는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 입구이고요. 전체 1층에서 3층 전시장은 이 위치에 이 전시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시가 상설 전시는 아니던데 그럼 작품이 바뀔 때마다 저 문구를 바꾸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벽에 딱 글자를 붙이다니 전시가 바뀔 때마다 좀 성가시겠어요? 하지만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저 벽에 이상한 것을 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죠? 1층 천장 조명도 2, 3층 조명과 별반 차이가 없는 조도를 보이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대신 1층은 다른 층 전시보다 좀 더 프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여기에 전시 회화 작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여유 많게 전시하는 게 여기에 더 맞는 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1층은 다른 층보다 관람객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저와 다르게 주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왔을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문제는 이 공간들은 사람이 많으면 이상하게 좀 더 공간이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공간이 비어져 있어서 그런가? 아마 그림들을 더 많이 전시해 놓았다면 더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관객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이 사진에 걸리면 좀 마음에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겐츠 미술관의 관람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현대미술은 그림이나 조각 등의 작품들이 다 거대합니다. 그런 현대미술의 특징을 브레겐츠 미술관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감상하는 관객들을 피해서 사진을 찍는 게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현대미술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현대미술은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즉 감상만 하는 작품이 아니라 관객이 참여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대도 마련해 놓은 것이죠. 하지만 이 전시대는 작품을 감상하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1층에서는 천장의 내부도 이렇게 실루엣으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는 인공 조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밤에 내부를 밝히기 위해 설치된 인공 조명 같아 보입니다. 이제 1층에서 지상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가볼까요? 역시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 계단실도 1층, 2층 사이 계단실만큼 조도가 어둡게 설정되어 있네요. 정말 이 계단실 부럽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상층 계단실 입구 천장입니다. 이 뷰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여기까지가 브레겐츠 미술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2018년 답사 때 처음 준토의 작품들을 보았을 때 지역주의 건축가의 면모를 강하게 느꼈다면 브레겐츠 미술관은 또 다른 준토의 특징인 미니멀리즘 건축의 특징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